스타멘터리 제작팀에 날아든 한 통의 제보 전화. 방송을 통해 꼭 근황을 확인하고 싶은 스타가 있다는데 대체 어떤 사연일까? 궁금증을 안고 제보자가 있는 성남으로 한달음에 달려간 제작진. 공원의 인파 속에서 어딘지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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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시아대회 육상 3관왕에 빛나는 스포츠 스타 임춘애. 그녀가 제보할 스타는 아주 유명한 분이고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두 체급이나 섰거나 아주 유명한데 요새 주변에서 뭐 술 때문에 이제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 해가지고 나이 들어가는데 혼자 자꾸 술에 의지한 건 아닌가. 술로 인해 건강이 무너졌다는 소문과 함께 두문분출하고 있다는 후배. 과연 주인공인 스포츠 스타는 누굴까? 이 집이에요. 이곳에서 은둔 아닌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요. 있을 거야. 아유, 목소리 좀 예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 왜 이렇게 호라비 막 이렇게 키키한 냄새 많이 나? 당연히. 아니, 이분은 레슬링 선수 심권호 씨 아닌가요? 4개 대회 금메달이라는 그랜드슬램과 최강자를 가리는 세계 무대에서 두 체급 2연속 금메달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살아있는 전설 심권호. 그런데 어느 날 그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왜 이불 속에 이러고 있어? 그건 뭐예요? 치과 생활하는 거. 친거는 너무 술 먹는다고 소문이 있어. 친거는 무슨 뭐지? 뭐 간이 안 좋다고. 간경화증이다 막 난리야. 사람들 친거는 술 먹어서 간경화 걸렸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나는 그러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전설의 사나이에서 무성한 풍문의 주인공이 될 심권호. 그를 둘러싼 수많은 소문 속 진짜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이 소문이라 했던가요? 일파만파 퍼져나간 소문은 때론 진실을 가리기도 하고 때론 진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기도 합니다. 소문의 주인공 심권호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뭐 먹을래? 나 저기 커피. 커피? 믹스 말고. 믹스 말고? 친거는 있어. 같은 성남시에서 이웃으로 살며 막역하게 지내왔다는 두 사람. 오, 좋은 커피인데. 그럼요. 우리 집에서 커피 얻어 먹는 건 누나가 처음이다. 그래? 어? 다른 사람 오면 뭐 주는데? 오늘 술. 아니 그래서 지금 걱정됐는데 요새 어떻게 지내? 여보세요? 맨날 술 먹는 건 아니지? 지금 술 끊은 지 꽤 됐어요. 왜 끊었어? 몸 좀 만들려고. 왜? 하도 욕을 먹어서 술 때문에? 나는 되게 어이가 없는 게 응. 나는 진짜 어디 돌아다니면서 막 술을 안 먹어. 근데 왜 그렇게 해놨지? 그리고 나는 내가 아는 사람하고만 딱 술 먹어요. 근데 걔네들하고 술 먹을 때는 저는 멀쩡해요. 멀쩡한데 그리고 나서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데 그래 술 먹고 실수 많이 한다고 났어. 실수를 해본 적 아니 근데 실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없는데? 친구는 너무 술 먹는다고 소문이 있어.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꽤나 거셌습니다. 그냥 어딜 가나 나는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화내지 마. 아니, 화내는 게 아니고. 자꾸 화를 내지 말아야 돼. 화내는 게 아니고 이런 소문이 있구나. 앞으로 좀 조심해야지. 아니 조심했는데 소문이 나. 그래 그냥 유명세련이 욕 먹으면 오래 산다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 화를 내지 마 이제. 알았어. 아무튼 그러니까 술 나는 진짜 많이 줄이고 이건 못 만들 거야. 알았어. 그럼 술 줄이고 몸 잘 만들어가지고 연락을 해. 그러면 바로 하나 이렇게 되게 해놓을게. 운동하는 여자는 아니야. 예쁘고 착하고 이렇게 그 신건호의 그 철학을 이해하는. 나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해. 연상이 좀 될 수도 있긴 해. 잠깐만. 내 주변이 연상인데 어떡할 거야? 한 3살까지는 괜찮지 않나? 그거는 생각해봐. 일단 이 생각 10살까지는 아니잖아. 아니 그거 10살까지. 10살은 한갑이야. 그래도 어린 여자가 좋다 이건가. 아니 여기서 연상이면 힘들지. 심건호를 어떻게든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고 싶었던 임춘애.
지금 나이는 들어가는데 장가도 안 가고, 신건호 주니어도 없고, 그런 게 좀 걱정이고, 건강도 이제 더 챙겼으면 싶고, 그래서 그게 걱정이죠. 누나 같은 마음으로. 네. 누나, 잘 가. 응. 예. 잘 가시오. 안녕. 내가 연락할게. 네. 연락할게요. 선수촌을 떠난 지 어느덧 18년째. 아, 소박한 집에서 홀로 보내는 일상이 이젠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냉장고에 뭐 들은 게 없어요? 뭐 냉장고는 그냥 물하고 음료수 그 정도만 있으면 되죠. 어쩐지 너무 단출하다 싶은 살림살이. 여기는 이제 방이 2개가 있는데 여기는 제 그냥 오빠. 여기서는 내가 잠자는데 여기는 이제 싱크대가 있는데 이제 부엌인데 사용을 안 해요. 몇 번은 해 먹었어요. 몇 번은 해 먹었는데 아우 혼자서 이걸 해 먹으려고 하니까 뭐 이것저것 되게 귀찮더라고요. 귀찮아가지고 여기는 봉인. 봉인. 아, 여기는 이제 나만의 공간이죠. 이제는 좀 쉬어야지. 2년 전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는데요. 나 만나서 고생들 심하지. 참, 나 만나가지고 힘들다. 거의 1년이 이제 조금 넘었을 거예요. 되게 적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가지고 동물을 키울까 했는데 동물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집에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하나둘 들이기 시작했다는 반려식물들. 정처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한 요즘 새로운 취미생활도 생겼답니다. 호치용 나무고 이거는 이쑤시개. 그걸 뭐 하시려고요? 노코멘트. 네? 노코멘트.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나름대로 터득해온 방식. 그 중에서도 가장 즐겨하는 것이 바로 이 나무공예입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거 이제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설계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들어가면은 2시간 들어가야 돼. 2시간 동안 그렇게 있어야 돼요. 멈춘 듯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데는 이만한 일이 없다는데요. 이래봬도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 하나하나 공들여 붙이다 보면 머릿속을 파고드는 잡생각들이 거짓말처럼 흩어지곤 한답니다. 2시간 동안 꼼짝없이 작품에만 몰입하는 심건호. 이쯤 되니 결과물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끝났습니다. 마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만들면은 이게 이제 중심이 돼서 오두막이 생기고 창고가 생기면서 이런 게 하나 이제 울타리도 생기고 그렇게 되겠죠? 선생님 그런 집에 누구랑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런 집에는 딱 해가지고 진짜 아무도 없이 산속에 이런 집을 짓고 딱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은 거죠. 그냥 간단해요. 근데 그 간단한 게 저한테 되게 제일 어렵네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지냈던 시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레슬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하나가 그 체육관이에요. 체육관 해가지고 일반 해가지고 선수를 만드는 것보다 유럽 가니까 일반 사람이 와가지고 의사가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레슬링 하고 막 그러거든요.
되게 좋게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회사에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버리네요. 계획을 다 잡고 있었는데. 오로지 레슬링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인생. 세계 최정상이라는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온 뒤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레슬링의 길.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모든 계획은 중단되었고 그의 일상도 멈춰버렸죠. 평생을 운동선수로 직장인으로 그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왔던 심권호.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낯선 삶을 살게 됐다는데요. 마땅히 먹을 집에서 찾아보니까 마땅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전에 먹었던 거 남은 거 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과자하고 이것도 며칠 돼가지고 일이 없으니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는 심권호. 부축했어요. 이거라도 먹어야지. 활발하게 방송 활동까지 병행하던 그가 갑자기 두문분출하자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더욱 무성해졌답니다. 외롭죠. 맨날 혼밥 해가지고 맨날 혼자 자고 옆에 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술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술을 먹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외롭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롭고 혼자 있고 아무것도 일 뭐 할 게 없고 그러니까 나 뭐 하는 거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좀 술을 좀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체력이 완전 개체력이 돼버린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견디기 벅찬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한 잔, 두 잔 들이켰던 술.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 후에야 번뜩 정신이 돌아왔답니다. 이러면서 이제 TV 보다가 자는 거예요. 네, 조용한 거보다 이렇게 TV 소리나 말소리가 들리면은 그때가 또 잠이 잘 올 때가 많아요. 누군가 곁에 있었다면 그의 일상도 조금은 달랐을까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청해보는 밤. 오늘도 홀로 보내는 쓸쓸한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다시 찾은 심권호의 집. 추워. 오늘은 외출을 하려는 모양. 서둘러 옷까지 챙겨 입고 어디를 가는 걸까요?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1층에 위치한 작은 가게.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어라, 이게 웬 진수성찬이죠? 많이 먹어 아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지내시는 1층 공간. 이거는 전라도에 있는 형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계란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항시 나와요. 내가 원래가 금방금방 잘해줘 우리 아들은. 먹고 건강해야 되니까. 이제 자기가 해먹고 자기가 치우고 해야 되는데. 할 줄 알아요. 할 줄 아는데. 응, 이제 그래야지 뭐 내가 늙으니까 이제.
위층과 아랫집에서 살고 있는 모자. 어머닌 혼자 사는 아들을 위해 매 끼니 따뜻한 밥을 지어주신답니다. 엄마 안 먹어? 엄마 먹었어. 아, 드셨어요? 응.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기만 한 아들. 어머니 아들 이렇게 밥 먹는 모습 보면 어떠세요? 아, 행복하지. 흐뭇하고 먹는 것만 봐도 좋아해. 밥 먹는데 솔직히 말해서 체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민망한 거는 하지 맙시다. 아니, 그러니까 어우. 이제 많이 먹어 이제 천천히. 고마운 마음조차 표현할 줄 모르는 무뚝뚝한 아들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어? 예. 아, 이따 또 먹어. 네. 맛있어요. 아이고. 아, 속 썩이는 거는 뭐 딴 거 없어. 한 가지 딱 그거 때문에 속 썩지. 딴 거는 뭐 속 썩을 일 뭐 있어. 아, 술? 예. 아니 많이 먹는다는 것보다 한 번 먹으면 좀 먹으니까 건강에 해치니까. 요즘은 아예 안 먹어요. 아, 요즘 안 먹어요. 예. 얼마나 좋아요. 내가 콧노래가 절로 나오지. 밥을 해줘도 기분이 좋고. 어머니의 공간을 가득 메운 아들의 흔적. 심권호라는 이름 석자만으로도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죠. 나의 가본데. 어머니 가보여요, 이렇게? 그럼요. 가보지. 이제 이날이에요, 이날. 결승날은 시에서 나와갖고 경찰이 나와갖고 차단 다 시켰어, 양쪽에. 그래갖고 분유해서 엄마들이 나오셔갖고 부침개 부치고 저기서 길 가는 사람 다 잔치해버렸어. 나는 이제 저도 그만 저면은 은메달 이기면 금메달 2개를 잡고 이제 마지막이라 하고 갖고 막 잔치를 엄청 해서 그냥 돼지 한 마리 잡아놓고는 그냥 다 했어. 그래갖고는 그때는 부러운 거 뭐 있어요? 세상에 부러운 거 없는데 지금은 장가 가서 아기 낳아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머니의 남모를 노구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앞선다는데요. 예전에 이제 하도 이제 그걸 얘기했으니까 저도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라 소리 안 해. 했으면 좋지. 하면은 내가 하면은 정말로 좋지. 나도 딱 가는 길도 내가 마음 놓고 갈 수가 있겠는데 저기 안 하니까 내가 항상 마음에 가슴에 돌멩이 얹어 놓은 것 같아. 내색하진 않아도 홀로 생활하는 아들이 늘 눈에 밟히는 어머니.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집안일 정도는 혼자서 척척 해내는 남다른 내공. 나름의 규칙도 있다는데요. 이 모든 것이 오랜 선수촌 생활에서 비롯된 습관이랍니다. 앞에다가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딱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만 딱딱 놔두거든요. 여기는 이제 내 옷방이고, 아 진짜 이제 여기에 있는 옷들이 다 기억 속에 있는 옷이에요. 네, 특히 이제 정말로 나중에 이제 진짜 액자에다 딱 집어넣고 싶은 옷은 이제 이 3개. 올림픽 때 입었던 옷이에요.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무대에서 2연패의 신화를 이뤄낸 심건호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옷들. 올림픽 때 피. 아, 피 묻은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경기할 때? 네.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버릴 수 있는 옷들은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의 업적이 여전히 숨쉬는 공간. 출전만으로도 상대 선수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유일무이한 존재였죠. 작은 거인이라 불리며
매 경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준 심권호. 이거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이제 세계 선수권 48kg 네. 95년도 세계 선수권 나가가지고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커. 보니까 아파져. 그를 대표하는 수많은 상징들. 근데 여기 트로피가 이렇게 많은데요. 예. 그 메달들은 어디 전시가 안 되네요. 아, 갖다 그냥. 그런데 설마 메달을 바구니에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잠깐만. 아유, 잘해야지. 이게, 아이고, 우리가 상상도 들어봐요. 이게 이제 외국에서 다 받은 거. 예, 메달. 예, 한 50개 정도 되겠죠, 이거는? 근데 가장 중요한 예. 올림픽 메달이 안 보여요? 저만 보는 것보다는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볼 수 있게 예, 지금 선수회관, 박물관에 전시돼 있어요. 제 메달 보고 난 다음에 어린애들이 만약에 보면은 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 않을까. 어떤 목표가 또 될 수도 있고. 예. 중학교 시절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레슬링을 시작하게 된 어린 소년. 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체육 선생님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체육 시간에 이제 체육관에 한번 놀러 와라 그랬는데 갔는데 레슬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그러니까 힘은 좋은데 이제 넘길 줄은 모르잖아요. 근데 넘기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키 큰 사람도 이제 넘기니까 그런 거에 재미를 느껴가지고 이게 레슬링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정관왕을 했어요. 한 번도 안 졌어요. 선부적인 재능에 19살엔 국가대표로 거듭났습니다. 1996년 애틀랜타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건 심권호. 연달아 아시아 선수권,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 올림픽 메이저 이 4개를 하면은 이 그랜드 슬램은 원래 테니스 용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야, 이제 현상 유지만 하면은 한 10년 정도는 그냥 군림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48kg 체급이 폐지되면서 그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불가능을 외쳤던 그때 심권호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2체급이 아니고 거의 3체급이 통합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한 체급을 잡는 것도 힘들지만 2체급을 잡아야 되는데 그 위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말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54kg 급에서 금메달을 석권하며 또다시 정상에 오른 심권호. 2체급에서 모두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냈습니다. 세계 레슬링 연맹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죠. 자, 갑시다. 오늘은 겉옷까지 제대로 갖춰입고 오랜만에 외출에 나서는 길. 그의 외출이 가장 반가운 사람은 네, 어머니 갔다 올게. 중학교. 예.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던 그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용인의 한 축구장. 이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 해가지고 축구 팀에 있거든. 매주 주말마다 열리는 연예인 축구단의 친선 경기. 10년째 축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권호. 누구보다 주말을 기다렸을 만큼 좋아하던 축구도 뒤로 한 채 보냈던 날들. 오랜만에 뛰는 경기에 그동안 비축해둔 체력을 마음껏 발휘해볼 요량입니다.
최선을 다해 온몸을 날려보지만 어쩐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비록 아쉬운 경기였지만 심건호의 등장을 두 팔 벌려 환영해주는 멤버들. 아유, 죽음 방전. 방전. 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 그냥 부딪히고 더 안 아픈 것 같이 있으니까. 안 아파요. 진짜? 네. 나 같으면 떼굴떼굴 구르겠더만 발목 아까 밟힌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찼어요 그냥. 몸에 단련이 돼 있어가지고 아직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볼 때 두 분은 술만 한 드시면 더 잘하실 것 같아. 술은 뭐 적당히 형, 적당히 먹어. 형,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적당히 네, 먹어. 적당히 먹으면 돼. 술은 적당히 먹어. 너무 많이 먹으면 나는 술을 소주 2잔 먹으면 자요. 저는 밥- 여기서 밥은 여기서 지금 중하예요 저는. 하나는 이제 뭐 장가 갈 생각 없나 아직. 아 저는 장가 갈 생각은 항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뭘 장가를 갈 생각을 해야지. 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찾아야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노력을 해야지 네가 스스로가. 이제 어? 나이가 50인데 여자- 근데 아니 형이나 똑바로 해. 형은 나한테 그런 말. 너도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니야. 형이 바보야. 가봐보니까 3명 다 총각 때리네. 그러네. 아니, 아, 진짜. 나는 진짜 법적으로 총각이고. 아니, 그러니까 형은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 형은 무덤을 계속 파고 있어. 그러니까 시간 되면은 오늘 시간 되면은 좀 식사라도 나는 오늘 나는 약속이 괜찮아. 있어가지고 다음에 한번 하고. 워낙 바쁘셔가지고 되지? 오케이. 오케이. 떨어진 체력의 한계를 실감했던 축구 경기를 뒤로하고 축구단에서 함께 땀 흘리며 오랜 시간 돈독한 우정을 쌓아왔던 배우 배도환과 점심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너는 반주는 안 하냐? 반주? 아, 안 해. 나 궁금한 게 있어. 네. 술을 먹으면 뭐가 좋아? 술을 먹으면 뭐가 좋아? 뭐 기분이 좋아져? 아니면 뭐가 좋아져? 그냥 내가 기분이 나쁘든 좋든 그걸 업을 시켜주는 것 같아. 업을 시켜준다고? 네. 그럼 기분 좋을 때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술은 진짜 되게 웃긴 게 기분 나쁠 때 좀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 때는 술이 더 빨리 취하죠. 술을 혼자 먹어? 그럼? 그건 안 좋은 거라고 그러던데? 술을 혼자 먹는 건 안 좋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안 좋죠. 왜냐면 자제가 안 되니까. 근데 요 근래 내가 되게 뭐 해가지고 그 회사 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혼자 있는데 밖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 만나면은 되게 좋아. 근데 집에 들어가면은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 다운된다고? 기분이 다운되지. 나는 집에 있을 때도 좋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또 혼자 있고 싶어. 근데 너무 오래 있으면 그렇게 다운이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 만나러 나가야겠다. 이 정도쯤 되면 이제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맞아요. 저 진짜. 그래서 술을 안 먹어. 아니, 그래가지고. 술 안 먹은 날은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제가 체력이 많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력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체력을 다시 올리려고 다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다행이네. 각자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지만 통하는 부분이 많은 두 사람. 네가 지금 몇 살이지? 제가 이제 50 됐죠. 딱 50?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나이 되면 나도 이제 결혼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싶은데 이제 58이 되니까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 그러니까 가려면 지금 빨리 가야 돼.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 나는 지금 사실 왜요? 자신이 없어. 너무 늦었어, 이제. 느낌이 그래. 가고는 싶은데 58에 나한테 올 여자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도전을 많이 안 했거든요. 응? 그러니까 형 말대로,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안 했다고? 아니 여자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어 나는. 그러니까 그런 게 보여서 내가 말한 거지. 아, 그럼 너희 어머니는 네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 하시는 걸 물론 간절히 바라시겠는데 그렇죠. 근데 얘는 얘기를 안 해요. 이제 40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은 엄청 얘기하셨거든. 거의 뭐 하루에 100번도 넘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신경 쓸까 봐. 저 그런 소리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나도 싫어하지.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저는 알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포기를 했겠어요. 포기 안 하지. 그러니까요. 네가 지금 결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만나게 이제 시작하는 거지. 저는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 너도 좋은 여자 만나서 잘 됐으면 좋겠고, 나도 나한테 맞는 좋은 여자 만나서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파이팅. 서로 화이팅! 따뜻한 위로와 응원에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심건호. 그라운드를 누비느라 녹초가 된 몸. 그래도 마음만큼은 한결 가볍습니다. 아무튼 샤워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왜 몸이 어제 괜찮아요? 네. 진짜 군살이 하나도 없네요. 예? 군살이 하나도 없어요. 근육이 아예 남아 있는데요. 네. 네, 씻고 나오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숨길 수 없는 챔피언의 위력. 아무 생각 없는데 가끔 가다가 외롭다는 그런 생각? 혼자 있으니까. 결혼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20살부터 결혼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딱 해가지고 30대까지는 진짜 운동밖에 몰랐고 내 목표가 아직까지 다 정복을 못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운동만 했어요, 진짜. 그러다가 막 뭐하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40대 되고 어느 한순간에 이제 50대가 돼버렸네.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여자 꼬시는 것보다 올림픽 금이 더 쉽다고.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더 쉬워. 매트 위에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던 그에게 유독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는 연애. 한창일 때는 운동에만 빠져 있었고 누군가 곁에 있어줬으면 했을 땐 연애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서툰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죠. 언젠가는 인연을 만나게 되겠지 하는 기대로 흘려보낸 기나긴 세월. 하지만 언제까지 막연한 기대만 품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 아들 어디가? 서울 사람 많아요. 잘 갔다 와. 네, 차 가지고 가야 돼요. 조심해서 운전해. 네, 알겠습니다. 잘 갔다 와. 네. 저녁은 저녁은 거기서 먹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 그동안 꼭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혼 정보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 서울을 찾은 심건호. 용기를 내어 결혼 상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안 일어나도 되죠? 예. 네, 선생님. 네, 예. 중맥의 마이다스 손이라 불리는 김인숙 전문가와의 만남. 아유, 그때 뭐 젊은 나이에서 선생님 금메달 따는 거 보고 그랬는데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나?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금메달 딴 게 거의 이제 30대
30에 딱 네. 쓰니까 거의 20년이 넘었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요.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데요. 아, 그러게 되게 너무 아유, 잘 아니,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뵈니까 되게 아주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럼 어떻게 뭐 초혼이세요? 그 나이에 재혼이세요? 저요? 네. 저는 지금까지 목이 메네. 저는 결혼을 한 적이 없어요. 미혼이세요? 네. 왜 뭐 시도를 안 해보신 거예요? 뭐 아니면은 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라고요. 동성이 좋아했다. 아니요, 동성인 게 뭐 경찰, 군인, 네. 뭐 소방관, 팬들이. 예, 팬들이 네. 막 그런 분들이 좋아했지 뭐 아가씨들은 그닥 뭐 해가지고 제 주위에 없었어요. 그러면 자세히 적겠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담. 나이는 50이면 72년생입니다. 쥐띠? 예, 쥐띠. 혈액형? A형입니다. A형. 이제 지금부터는 이상형을 물어볼게요. 이상형이 네. 중요합니다. 직업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무관. 예. 나이는 제일 중요해. 저보다 나이만 어리면 돼요. 아, 본인 동갑 아래로. 예. 그리고 키는 큰 여성을 선호하세요? 저보다 큰 사람을 좋아해요, 원래. 예,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예. 생활 정도를 예. 상중하 중에서 중상 정도? 예, 본인 소유로 아파트나 뭐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아파트 있었다가 그건 이제 예, 팔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럼 본인 소유가 뭐 없는데 뭘 중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생활 경제력이 있어야 중상이라고 해야지 되지. 그 전까지 제가 뭐 해놓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 옛날에는 어제 금송아지가 있었어도 네. 오늘 없으면 없는 거고 내일 예, 지금은 예, 없습니다. 내일 빌딩 수백억짜리 내일 있는 거 다 소용없어요. 네. 현재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 여자를 만난다는 거야? 여자가 신건호 씨한테 자기 인생을 맡기려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돼야지 되잖아. 뭘로 어필을 할 거야? 일반 체육관에 가가지고 특강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은 이제는 들쑥날쑥이 돼 있기 때문에 말을 못 그래도 하겠습니다. 대충은 얘기해 줘야 돼. 회사에 나왔을 때 뭐 체육관이든 뭐든 간에 준비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난생 처음 겪어보는 진귀한 경험.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일침에 혼이 쏙 빠져나가는 기분입니다. 근데 잘 나간다고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본인이 뭐 그렇다고 해서 위축될 일도 없고, 어? 연이 달라면 우리 집에서 좋은 여자 만날 수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리고 신권호 하면은 내쓰는 게 이거. 예? 그만큼 그게 얼마나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나는 신권호 씨를 누구 소개할 때 키 네. 작고 왜소하지만 마음과 모든 스펙은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가씨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저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죠. 건호 씨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드릴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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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희망적인 답변을 들었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이 왠지 무겁습니다. 며칠 뒤 오늘 이쁘게 어디 가셔? 멋지네요. 어디 가요? 멋져요. 저 키는 적어도 옷태는 좋아. 아, 보시니까 어때요? 이뻐. 어디 가는 걸까? 난 맨날 그러고 다니면 좋겠어. 아, 어디 가는 것 같아요? 손 보러 가는 것 같아. 아, 진짜? 어머니의 기대까지 듬뿍 실려 더없이 중요해진 날. 성공적인 첫 맞선을 기원하며 제작진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챔피언님.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얼마나 응원을. 심건호의 스타일링을 책임질 패션 디자이너 황재근. 이게 지금 입으신 자켓은 네. 이거 안다리 입으셨죠? 예. 네, 보기면 자글자글하네요, 지금. 꼭 가려 입으셔야 돼요. 이거 참 쉽지 않은 여정이 되겠는데요. 이제 가장 쉽게 고를 수 있는 게 일단은 카탈로그를 보시고 마네킹에 걸려있는 걸 보세요, 일단. 더 괜찮네요. 여기서 마네킹에 있는 것 중에 나 저런 거 괜찮겠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입어보시면 돼요, 통째로.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한번 사보시겠어요? 이 민트 컬러인데, 괜찮네요. 괜찮아요? 거침없이 의상을 고르는 황재근 디자이너. 대단하다. 대단해. 요거 그레이 예쁘다. 요렇게 3개 한번 사이즈 맞춰주시겠어요? 저는 허리띠를 함께 해야 돼요. 아니 최대한 제일 작은 걸로 빼드렸어요. 오.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다르긴 다르군요. 젊어 보여 일단. 젊어 보이는데 여전히 조금 이렇게 내려 입으면 안 돼. 살짝 넣다 뺀 것 같은 느낌. 살짝 넣다 뺀 것 같은 느낌이고. 왜냐면 이게 지금 사이즈가 쫙. 평소 즐겨 입던 운동복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중. 둘 다 괜찮아요 사실. 활용 점정 재킷까지 걸쳐주면 요거는 괜찮다. 어머, 우리가 알던 그분 맞나요? 말끔한 모습으로 대변신 성공. 저도 이제 되게 이런 스타일이 나한테 맞는 게 있구나. 저는 지금까지 맞는 게 없으니까 지금까지 포기를 했어요. 옷이나 이런 코디 자체를 많이 포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괜찮네. 마음에 드세요? 이 정도면은 뭐 사람들이 놀랄거려. 결혼하셔가지고 청첩장에 올 날이 바로 오면 좋겠네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네,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약속 장소에 도착한 심권호. 맞선을 앞둔 지금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오실지 되게 궁금해 지금. 잘 됐으면 좋겠죠? 걱정 반, 기대 반, 떨리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오늘따라 더디게 느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식사는 하셨어요? 점심 먹고 아직까지. 그러세요? 네. 배고프시겠다. 실례지만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이승현이요. 현이요. 저는 신고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승현 씨는 네. 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는 바리스타 일도 하고 먹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하는 거에 관심이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이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실례가 될까 말까 아니요. 해가지고. 실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러면 네, 저 81년생이에요. 81년생? 네네. 와. 그렇구나. 들어 보이나요? 막 이래. 아니요. 근데 저는 여자 나이는 못 맞히겠어요. 우려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심건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화는 점점 무르익어 가고 저는 만약에 되면은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연애처럼 이렇게 지내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그 연애를 안 해봐 연애 그러니까 여행이든 뭐든 이런 거를 거의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결혼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않나 네, 그렇게 그렇죠. 예. 네. 다들 뭐 그런 거 원할 거예요. 연애 하듯이 결혼해서도 연애 감정으로. 예,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남들은 연애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많이들 하지만 연애를 하고. 예, 근데 뭐 해가지고 결혼은 연애처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게 더 오래 갈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연애처럼 결혼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되게 오래 갈 것 같은 느낌? 남들 연애 시절 그러는 거를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시절을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달콤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네, 순수하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순수하신 것 같아요. 순수한 게 아니고 모르는 거죠. 아니 이 얘기뿐만 아니라 네. 그 느낌이 이렇게 사람에게서 풍기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되게 순수해 보이세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아, 본인은 모르실 거예요. 남들은 알 거예요, 막 이래. 순수한 게 그쪽에서- 좋잖아요. 네. 그렇게 느끼면은 네, 좋은 거예요. 좋은 의미. 그러겠죠 뭐. 근데 네. 저는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 배운 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어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거. 네네. 어떤 그러니까 저도 이상형이 아, 어떻게 이상형이요? 돼요? 예. 그러니까 뭐 81년생이면은 네네네. 81년생이면은 되게 아직까지 충분히 뭐 해야지 좋은 사람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좀 지고지순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저만 바라보는. 제가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저만 바라보고 그랬으면 평생 서로 변치 않게 사는 그런 걸 꿈꾸는 사람이에요. 되게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제일. 뭐 혹시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좋아하는 뭐 여성상이라던가 이런. 자기가 이제 해가지고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는 그런 여자를 원하진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죠. 그쵸? 그런 걸 말하는 거. 예, 뭐 해가지고 이상형부터 결혼관까지 서로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가는 시간. 처음으로 단둘이서 이렇게 이런 대화를 이렇게 오래 한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진짜 완전 만남한 것 같아요. 만남. 아, 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요? 너무 말씀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다음에 또 뵐게요. 예, 다음에 뭐 네. 해가지고 맛있는 거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약속입니다. 네. 원래. 제법 가까워진 듯한 모습인데요.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아쉬운 헤어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후. 대화가 거의 이게 끊기는 거 없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서 거의 뭐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날 셀 것 같은 느낌?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혼이라는 오랜 꿈을 이루는 날이 찾아올까요? 며칠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심권호. 그의 뒤를 이을 레슬링 꿈나무들의 훈련이 한창인 모교를 찾았습니다. 땀 흘려 연습하는 후배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데요. 엉덩이가 먼저 들어가 그냥 이렇게 요 연습만 해. 애정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습니다. 후배들이 나아갈 길을 반짝반짝 닦아주고 싶은 마음. 오, 헛자, 헛. 여기서 이제 제2의 신건호가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나오면 참 좋지. 조금 자주 와가지고 진짜 어떻게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와가지고 길을 이제는 만들어 주고 싶어요. 자신의 이름을 건 레슬링 체육관을 만들겠다는 그의 인생 이막도 다시금 활기차게 열어나갈 겁니다. 어둡고 외로웠던 동굴에서 벗어나 마침내 세상과 마주선 심권호. 그가 그려나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지금 제일 갈망하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누가 있을 때 가정을 꾸려가지고 세 명이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여행 다니고 싶은 그게 꿈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꿈은 안 났어요. 무언가를 간절하게 소망하면 결국엔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죠. 이제는 인생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나갈 심권호의 멋진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